잠깐 얼굴을 내미겠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앞에 하고 잠깐 제가 동영상 편집하다 날려먹었잖아요. 날려먹었다면 되게 재밌네. 날려먹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추가 부분을 날려먹은 부분을 이게 1858년에서 지금 제 얼굴 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화면을 좀 크게 했는데요. 1862년까지의 이야기들을 이거를 그 동영상 그 길이가 1시간 4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요거 짧은, 얼마 안 되거든요? 5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뭔가 되게 떠들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 단점이 정말 그거예요. 강의마다 달라진다는 거. 기본적으로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 인정합니다. 자, 제가 머리가 나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58년 미일 수어통상주예요. 일미 수어통상주역에 써 있는데 이걸 때는 뭐 우리가 미국이 먼저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미 수어통상주역이라 번역도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근데 요새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드냐면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하면서 뭔가 그 살아가는 의미, 이키테이크 의미, 어떤 목적, 목크테키, 데스티네이션이죠. 목적 같은 게 많이 제가 잃어버렸던 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뭐 즐거움도 없고 뭐 그러다가 뭔가 지푸라기 잡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조금 젊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저희 구독자층은 제 나이 앞에 10살, 많으면 또 길면 15살 정도, 그리고 뒤로 10살, 15살 정도.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우리말로 보수층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깜짝 놀랐어, 저 혼자서. 그러니까 제 구독자층의 반 앞에 분들은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제 뒤에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독하는 분들도 알잖아요.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록하시면 그러면 되게 보수적인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 지금 우리가 일본 그 마크마츠, 막부 말기하고 그 다음에 메이지 초기 할 때 항상 드는 건 뭐냐면 여기도 막부를 옹호하는 편, 그 다음에 조정, 텐노. 이 텐노를 발음도 안 돼요. 한글이 덴노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뭐 덴노라고 하면서 강의라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 일본어 한마디도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한국 일본 역사를 왜 이렇게 알아? 그래가지고 이 사기꾼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텐노, 천황 쪽을 편드는 그런 편들하고 정말 피를 튀기며 싸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항상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니혼,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을 위해서 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얘기를 하지만 이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거를 목적으로 삼고 그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고 좀 박쥐 아닙니다. 박쥐는 일본 뭐예요? 코어머리, 그렇죠? 박쥐우산 코어머리 가사. 배트맨에 쓰는 새카만 우산 있잖아요. 그 코어머리 가사라고 하는. 갑자기 이런 게 왜 떠올라가죠? 하여튼 그런 역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상이라든가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이게 안 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목석인 것처럼 그만이 내용, 사실만 전달하면 사실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낸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나도 깨져야 돼.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싸우고 대립하고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야.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면 발목 뒤에서 등도 한번 잡아주고 너무 빨라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느리면 오세요 하고 끌어당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대신 지향점이 있어요. 지향점. 뭘 지향하는가. 나라와 국민과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제가 하여튼 좀 민족주의자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게 이 역사 얘기를 들으면 더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시대의 일본은 나중에 반짝반짝 빛났지만 우리는 초라한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많이 빛나게 됐지만 평화롭지 풍요롭지 대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오늘은 제가 할 게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목표가 있는 삶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버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외로울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할 게 있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어떤 정년 퇴임하신 수학 선생님께서 평고사를 퇴직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수학을 잘 하시니까 수학을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이제 학원 같은 데 문의해 보셨나 봐요. 나이가 꽤 드시니까 정년이 교직원 65이니까 다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조금 급여를 적게 받을지라도 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물리, 화학, 수학 그거는 4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바뀌는 개별로. 사실 가장 많이 바뀐 건 생명과학, 바이오라든가 그런 것들. 그건 진짜 엄청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물리 같으면 그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아! 수학도 대단한 게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게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처럼 인간처럼 나이가 늙고 병들고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퇴직한 수학 선생님도 충분히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이용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갈로 수학 이 학원 놈들이 그걸 들어주질 않네. 저는 그 인력 수학을 잘하시는 물리를 잘하시는 화학을 잘하시든 그런 분들 아니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으면 그분들도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목적 그런 걸 충분하게 삶의 가치 그런 것도 생각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도 누가 만들면 좋겠는데 저는 힘이 없어. 하여튼 이러니까 저번에 요 5장, 6장밖에 안 되는 걸 1시간 40분이니까 했지 떠들고. 근데 사실은 거기는 제 개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나오스케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일본의 평가는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사람들 탄압했기 때문에 세력들은 막 죽이고 막 그래서 엄청나게. 근데 실제로는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얘기를 한번 20분이고 막 했나 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윗분은 별로 이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니까 한 시간 동안 떠들 사람 아니고 밑에 분은 그 떠들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굴 안 나와도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니면 어떨 때는 제가 얼굴을 내밀고 얘기를 하지만 차라리 대본을 써서 그냥 화면을 이번에 뭐 있죠? 제가 낭독한 거 있잖아요. 바로 앞에 낭독한 게 있는데 그걸 올렸어요. 근데 거기는 목소리가 낭낭하죠. 제가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따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나은 환경에서 이렇게 낭독하고 화면도 되게 좋잖아요. 그냥 이렇게 프로젝터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전 그게 싫어. 진짜 얼굴 나왔으면 좋겠어. 잘난 척하면 자 어찌됐건 이렇게 제가 까불어 주면 여러분들 재밌으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어. 활력이 좀 나고. 자 과묵하고 조용하고 점잖고 차분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을 제 얼굴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서 가도록 합시다. 자 가볼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컨닝 페이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이 적어놨어.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안 보게 돼요. 보면 내가 얘기가 끊기잖아. 그러면 맥락이 잃고 이렇게 해맑이 되기 때문에 별로 보지를 않아요. 근데 하고 싶은 말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하는 것 같아. 정말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기는 한데 어찌됐건 그 앞에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네 번째 강의 중에서 이게 두 번째 강의가 됩니다. 제가 편집하다가 날려먹어가지고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제 잘못이다. 프로그램 잘못이라고 하랬더니 전 항상 남 탓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1858년 생합벽 고주하지네. 예, 니치베이 쇼고 추쇼조 약간 미 해석할 때는 한국어 일단 미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이 하게 되는 거지 미일한이라든가 아니면 일미한이라든가 안 됩니다. 그 순서에 있는 거 아시죠? 그냥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일 수어 통상조약이 1858년에 이제 체결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막부의 막부가 아니라 조정, 텐너, 천황의 허락도 없이 한 겁니다. 어찌됐건 이거를 이제 맺게 되는데 일본에 미국에 페리가 온 다음에 헤리스라는 이제 그 앞에 수호 조약 맺은 다음에 이제 유교관이죠. 미국의 유교관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통상조약 맺자, 무역하자, 막 그렇게 계속 재촉을 하는 거야. 계속 졸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잠깐만요. 마사요시 씨거든요. 호타 마사요시. 로즈입니다. 그러니까 막부에서 가장 높은 우리말 지금 장관쯤 되는 거예요. 로즈라. 노중이라 썼는데 그냥 늙은 가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래 우리말 장관 정도 생각합니다. 현재. 자,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자꾸만 미국에서 통상하자 계속 하니까 그러면 텐너 조정에 가지고 허락을 받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초테이노 교과오코 조정의 교과 허가를 골자입니다. 빌다란 말. 거리나 할 때 골자입니다. 빌다란 말. 그러니까 조정 허가를 빈다는 빌러 이제 교토록 합니다. 천황한테. 근데 갔는데 천황폐하 이제 우리 미국하고 그러니까 통상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 텐노가라 고토와라를 천황으로부터 코메이 텐노인데 앞에 나섰죠. 고토와라를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천황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또 그리고 뭐냐면 선조하 조낭 양입합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모시고 그다음에 오랑캐를 외국 세력을 몰아내자 하는 파가 선조파인데 그 중심 인물이 도쿠가와 나리야키입니다. 자, 들이란 말이죠. 의 한자에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노도 반대하고 천황도 반대하고 그 천황을 둘러싼 파들도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 도쿠가와 나리야키는 누구냐면 15대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아빠입니다. 아빠 뭐야?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반대를 하고 근데 천황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전까지는 이 막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 그냥 천황은 정책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허가라는 존재.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하는 존재였었는데 갑자기 물어봤어. 당연히 지금까지 200몇 년 동안 260 동안 20몇 년 동안 항상 오케이 했던 건데 아무 이론이 없이. 근데 천황이 한따이다요? 이하다요? 반대야? 나 싫어? 하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했었는데 막부가. 근데 갑자기 또 좋은 일을 한다고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다가 그게 젠레노 나이 실사크 전례가 없는 실사크 실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이렇게 커다란 내용을 이제 허가를 받게 됐잖아요. 근데 허가를 못 받았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허가를 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황이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 천황의 세력, 그다음 천황을 둘러싼 이 사무라이 세력, 학원무사 세력하고 그다음에 여러 항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번 세력하고 그다음에 막부 세력이 이렇게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전과 그게 아닌데, 그냥 막부가 정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천황은 그냥 제가하는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다이묘들은 그냥 투표는 힘이 없었어. 정치에 참여도 못하고. 그리고 이 도쿠가와 나리야키는 뭐냐면 신팡이라고 해서 친번해가지고 도쿠가 아시잖아, 이 친구도. 그러니까 도쿠가 막부의 자손들이 되는 거야. 중요한 세 가지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게 뭐지? 미토왕의 거기에 한슈 번주입니다. 이 친구가. 근데 원래는 이 신팡이라 가지고 이 도쿠가 가문의 피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항의 한슈 번의 주인이 된 그 세력들은 정치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뭔가 막부의 힘이 슬슬 뭔가 빠지는 느낌이 드니까 얘들이 정치의 설근성을 겨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츠마, 지금 카고시마죠. 그 다음에 추오슈,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의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있는 쪽. 그 친구들이 정치에 나오는 이유도 걔들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따 나오지만 토자마 해가지고 정치에 참여 못하는 그런 다이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부터는 이제 슬슬 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쿠가 나리야키라는 이제 15대 장군, 그러니까 요시노부의 아버지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얘기도 했냐면 나중에 최근에 이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됐다기보다는 그쪽 지역에서 사료관이라든가 그런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에 발견된 게 뭐였냐면 페리가 앞에 내방을 했잖아요. 이제 페리가 이제 배 타고 온 거야. 야, 니도 개항하라고. 그런데 이 도쿠가 나리야키가 어떤 편지가 발견이 됐냐면 우리가 페리하고 술자리에 갔자. 노미카이 술자리인데 우리는 회식인데 일본에서는 되게 많이 하죠. 요새는 좀 줄은 것 같아. 근데 그 노미카이 회식을 한 다음에 술을 많이 먹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도로 죽여버리자 그런 서간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모시고 그 다음에 양이 오랑캐라는 여기 지금 이 시간 같은 경우는 미국이니까 거기를 죽여버려 암살 계획이 있었어요. 그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대를 하는 세력인지 알겠죠. 우리가 술 먹이고 그놈 잘해주는 척하면서 그냥 죽여버리자라는 모의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호타 마사요시가 이제 이렇게 갔다가 망한 거야. 근데 이 사람도 조금 이따 실각을 하게 됩니다. 금방 그만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뭐냐면 그 전까지 별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정의 세이지력, 정치력을 모타세로 시키는 사약 표현인 거니까 가지게 만든다, 갖게 만들어 버린다, 테시마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력이 천황은 정치를 안 했으면 그 시대에는 에도 시대에는 그러니까 에도 시대 말기에 천황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라는 거.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커다란 시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신 그만큼 이 막부에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력이, 지지력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페리가 군함을 끌고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도와줘 이렇게 찾다가 자기가 내가 힘이 약하다는 걸 드러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걔도 몰려갔다 결국 망하는 건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실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에사다라고 있습니다. 토쿠가와 이에사다. 이 사람이 13대 쇼군, 13대 장군입니다. 이 이에사다가 심해 지명을 합니다. 뭘로? 이분을. 자, 이나오스케를 대로란 말이 있는데 이 대로란 말은 아까 로주라고 있습니다. 이 노주네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 장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막부에서. 근데 그 로주 중에서 가장 큰 대로라는 직책이 이거는 항상 있는 직책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생기는 가장 그러니까 쇼군 장군 바로 다음에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에사다가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병약하고 그다음에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언제 죽나 내일 죽나 언제 죽나 항상 걱정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됐건 이 이나우스케를 타이로 가장 정치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히코네라고 해가지고 교토의 비파호라고 있었잖아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비파가 엄청나게 큽니다. 내륙 호수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거기가 옛날에 히코네항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한슈 오야붕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분이. 근데 너 와가 정치해라 막부의 뭘로 타이로 가장 높은 사람. 근데 원래 이 앞에 성이죠. 이가 하면 이감은 이케가 이 타이로로 5번인가 6번인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재주가 엄청 좋은 집안이죠. 근데 이 나우스케 같은 경우는 이 첩의 자식이고 그다음에 14번째 주요만매너 무스코 14번째 아들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안도 일 상황도 아니고 그 이 시대는 딴 집에 양자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대를 끊길 것 같으면 그러니까 딴 집안에 양자를 막 끌고 와가지고 집안의 대를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잘. 그래서 이 사람 얘기만 가지고 제가 1시간 떠들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우리가? 바보 온 달. 여러분 바보 온 달 아시죠? 바보 온 달 하면 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보 온 달 요새 애들이 어떻게 알아? 그렇죠? 저희 바보 온 달을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가 뭔가 절치부심해가지고 공부도 나중에 열심히 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지명돼가지고 막부 정치의 최고까지 오르게 된 사람이었는데 원래 집안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조상들이 몇 번이고 다이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황 입장에서도 천황이 아니라 이 쇼군 이에타다의 입장에서도 그 집안에서 다이로를 임명한 겁니다. 아마 주변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아마도 조언을 한 다음에 임명이 된 걸 겁니다. 자, 근데 앞에 이 호타상이 이제 하다가 이제 천황한테 속된 말을 뺀지를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천황한테 거절을 당하고 망신을 당한 거죠. 망신을 당하고 이제 정치를 물러납니다. 이분은. 그나마 다행이지 암살 안 당하게.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나우스케가 이제 막부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황은 이 쇼군 이에타다는 정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위치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화로운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나라가 이렇게 다스려지다가 때 되면 아파가 죽긴 했을 텐데 얼마 있다 죽습니다. 금방. 이 시대가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나우스케가 아까 해리스라는 우리말 일본어 하리스고 우리말 영어로 해리스인데 영어 원래 발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제가 젊은 분이 몇 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젊어지는가 보다 싶은 녀석이 즐거운데 재미가 좀 있는데 자. 하긴 제 동영상이 조금 레벨이 높아야 돼. 젊어서는 안 돼. 젊다는 얘기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어찌됐건 호타상이 물러났잖아요. 그 다음에 해리스라는 그 미국의 대사가 우리 통상하자, 무역하자 계속 압박을 하는 거. 언제까지? 야 빨리 대답 줘. 또 지났어. 또 좀만 기다려줘. 야 빨리 언제까지 하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해리스가 교토에 가가지고 교토가 아니라 쇼군도 만나고 천황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긴 했는데 아시다건 그 얘기는 하면 또 다른 얘기니까. 근데 그런 무역을 하자, 교역을 하자, 통상을 하자, 츠우쇼 통상이 있잖아요. 츠우쇼를 하자는데 이 친구가 이나우스케가 우리가 외교를 하면 외교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담당자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대로님, 이 해리스 녀석들이 조금 빨리빨리 하자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3번인가 4번인가 계속 밀었어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나우스케가 그러면 너희들이 오케이를 하는데 대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끌어봐라. 내가 조정해가지고 텐노한테 천황한테 허락을 맡을 테니까 어떻게든 할 테니까 정말 이렇게 되도록 더 끌어줘.
오케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뭐 체결해야지 어떻게? 근데 이 거기에 담당한 외교관들이 아싸 체결해도 괜찮다고 우리 오야붕이 말씀하시네. 나우스케 씨가 그래가지고 덜컥 체결해버리는 겁니다. 뭐를? 니집에 셔코 츠셔줘야가 미일 통상 수호주야가 천황의 허락 없이. 그래서 나중에 이 양말이 죽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통은 불평등 조약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강화도 조약을 맺잖아요. 일본 애들이 군함 끌고 가지고 우리가 포쏴가지고 우리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을 맺는데 그게 이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불평등 조약, 흡여더 조약, 불평등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죠? 이 나우스키가 뭐 역적 취급을 당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해리스하고 이 그 외교관들이 일본 외교관들이 이 조약을 할 때 미국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조건을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 전에 저 앞에 얘기했죠. 일본의 중국의 청나라에 뭐 있죠? 뭐지? 아편 전제. 근데 아편 전쟁 아편 가지고 무역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일본 너희들은 있잖아. 아편 무역 같은 거 하지 마. 우리 같은 그런 거 안 할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선이잖아. 오케이. 선의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나라를 뭔가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나쁜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야, 너희들 청나라 알지? 아편 전쟁이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하고 너희들 절대 아편 같은 거 하면 안 돼. 라고 그런 조건도 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일본 문화하고 이 마약 아니면 이 각성제 문제는 일본 이 근대 뭐지? 이 태평양 전쟁 시기 중일 전쟁 해가지고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필로폰, 히로폰, 필로폰 그 일본에 만든 거죠. 메스암페타민이니까 그게 1945년, 1950년 이 태평양 끝난 다음까지도 신문 광고가 나옵니다. 히로뽕, 필로폰이 신문 광고에 여러분의 맑은 정신과 그거를 해주는 좋은 각성제라고 신문 광고가 1950년대까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까지 그게 마약에 생각을 하는 그냥 각성제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중 얘기고 그거에 대해 연구한 놈이 하나도 없어 한국에. 그거 얼마나 재밌겠어. 예,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카미카제라든가 그 비행기 타고 아주 처박아 죽는 거 있잖아요. 폭탄 달고. 그게 맨정신이 됐을까요? 술 한 잔을 텐노 헬카가 주시는 술 한 잔을 딱 마시고 가지고 죽겠어요? 쉽게? 아니죠. 필로폰 넣은 히로뽕 넣은 초콜릿을 먹인다든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해롱 가니까 죽는 거예요. 그 연구를 못 하지 대신. 쉽게 안 되지. 하여튼 그런 연구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 자, 이건 내가 딴 얘기해서 얼마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넘어가고 하여튼 이때 그 미국 애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이 첫 번째 치가이호ken, 취해복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미국 애들은 뭐죠? 미국법으로 이제 죄를 지면 한다는 얘기는 거니까 일본법으로 못 산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불평등한 거죠.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고 근데 간제 지식계, 간제 관세 자주권 넘어온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다음 후에 관세가 일본에 5%, 5%가 됐는데 근데 이 처음 조약을 맺을 때는 처음 관세율이 20%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였는데 관세를 자기 돈으로 지킬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있었나 봐. 그 여유가. 근데 이게 왜 관세에서 좀 뺏겼다는 얘기냐면 나중에 여러분 미국하고 영국하고 사츠마 그 다음에 미국하고 그다음 프랑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독일이었겠죠 아마 그 4개국하고 큐슈 이 지금 야마구치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 지죠 일본 애들이. 그러면서 야 관세율 5%는 여러분 그 최애국 대우로 아시죠? 최애국. 그러니까 이 하나의 나라하고 이렇게 뭐죠 조약을 맺으면 그거에 그 조약이 다른 나라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야 20% 했지, 니도 졌지. 그럼 보상 이거 생각하면 너도 관세 5% 내려 하고 내린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해진 겁니다. 나중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지않은 큰 민재가 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옹알이 이론이 있다. 너희들 그거 거기 정말 불평등한 그런 조가 아니었어 실제로는 좀 생각도 있던 거야. 이 뭐지 아평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뭐 못하게 해갖고 미국 애들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요거 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이런 뭐 일본이 미국에서 엄청난 그 뭐지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을 맺음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그랬다라고 하는 자료가 가지고 나오는 요새 이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마츠 메이지 초기 막말 메이지 초기의 그 역사 연구는 이렇게 뭔가 다른 자료들이 막 지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했을 법한데, 일본 사학계에서. 실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딱 했는데, 제가 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다. 실제로는 그런 주장을 몰랐다면 저는, 일본이 미국하고 엄청난 불평등 조약을 맺어 그때부터 이제 위세에 대한 뭐가 있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도 나중에 어떤 자료라든가 주장이라든가에 따라 가지고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제가 나중에 세 번째 강의인가 여기에서 네 번째 강의 거기에서 그 사카모토 료마 일본의 유신과 이 왕정 복고와 그거의 가장 위대한 성각자 이렇게 일본 애들이 한국에도 이 일본어 잘 못하는 애들 그것만 들어가요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뻥이라는 거 거의 다 드러났어요. 그걸 거기 설명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유도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막말 그다음에 근대 메이지 초기의 역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이어지는 메이지 시기 그다음에 태평양전쟁 끝나기 전까지의 역사에서 왜곡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곡도 하고 우상화. 그러니까 여러분 사카모토 료마가 나중에 그 시바리오타라고 우상화를 시키는데 소설로 뻥을 쳐가지고. 근데 그 메이지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천황의 황후죠. 그 천황의 와이프가 꿈속에서 러일 전쟁을 하기 전인데 그 꿈속에서 이 사카모토 료마가 나타나가지고 황후폐하 우리가 반드시 이기도록 제가 힘을 써주게 그렇게 꿈에 나타나고 그게 신문에 나온 거야. 뻥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화된 역사가 메이지 시대 타이쇼지다 대정 시대 그다음에 쇼와 시대 전기 태평양 전쟁까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다 깨부셔야 되는데 그 패전 위에 그런 역사가 그런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카모토 료마 가장 나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이 나중에 사람들이 우상화를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의 공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카모토 료마가 안 한 건데 그 딴 사람들이 그 역사 일본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역할을 딴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다 무시가 되고 이 녀석 이 거짓 수설 속에 나온 이 녀석을 우상화시켜서 다 얘가 한 것처럼 그럼 나머지 그 실제 일어난 사람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내가 실제를 역사를 만든 사람은 난데 우린데 갑자기 저 어디서 굴러온 개벽대 같은 놈이 나중에 근데 그 놈도 문제가 아니야. 그 놈이 자기가 왜곡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카모토 료마 자신이 나는 이렇게 잘해서 그게 아닌 거야. 나중에 이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런 놈도 피해자긴 한데 자 어쨌건 이러니까 1시간 40분 얘기했지. 이런 자 그래 제가 욕을 안 하고 가끔 제가 욕할 때 있어요. 근데 학생들 앞에 절대 안 하죠. 근데 여기는 조금 제가 편안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 차분하게 자, 예의를 지키면서 근데 이렇게 해서 그렇죠? 미일 통상지역을 맺었는데 수호 통상지역.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텐노노 켜가나가 천황의 허가 없이 그 다음에 그걸 뭐라면 이초크 초이 위칙 칙령 천황의 명령에 위반하고
그다음에 조인한 거야.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천황이 야 내가 오케이 안 했어. 근데 이 나우스케의 부하들인 거예요. 사실은 외교를 담당한 외교관들이 이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진 겁니다. 가봅시다. 잠깐만요. 이제 앞에서 노트북 가가지고 노트북 눌렀는데 이제 앞에 마우스를 놓고 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 봅시다. 여기서 뭐 제가 말하지 않은 거 없을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거의 다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뭐냐면 그리고 저기 아까 여기 도쿠가 나리야키라고 있잖아요. 도쿠가 나리가 그 미토왕의 한슈 거기에 오야붕이었었는데 이 친구가 왜 천황 조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면 이 친구의 누나인가 그러니까 도쿠가 시죠. 근데 도쿠가 누나 하나가 이 조정의 간파크 하면 조정의 정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거든요. 옛날 누구야 도이토미 미토시 간파크 했잖아. 그다음에 나중에 태압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자식의 간박을 물려준 건데 가장 조정에서 정치로 실제로 힘이 없지만 진짜 실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니까 대신 형식상은 가장 높은 간파크의 와이프로 이 도쿠가 나리야키의 누이인가가 글로 시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텐노케 천황가하고 조정하고 이 도쿠가 나리야키가 사실 반대되는 세력인 건데 조정하고 막부는 반대되는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막부의 힘으로 조정을 눌러버렸으니까 텐노케 천황가하고 조정 그 정치 세력들을.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아들이 나중에 15대 장군 도쿠가 요시노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쇼군 시키려고 막 노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 정도 얘기하면 이 부분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는 말도 안 되는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지역감 말도 안 돼. 일본의 지역 감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하기, 야마구 지금 초시란 요시다 쇼잉이 나온 곳 하기시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지금의 뭐죠? 시마즈 와카마츠. 그러니까 도호쿠 쪽에 있습니다. 거기 두 개는 원수입니다. 지금도. 교류를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거절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마즈 와카마츠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하는데 축제에서 자기들이 희생당한 자기 그 조상들 그를 이렇게 축제에서 다 불러냅니다.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지역 감정 그런 거 말고 정말 이거는 원수입니다. 서로. 근데 지금은 좀 풀렸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옛날에 하기시, 그러니까 피해를 준 그 시장이 그 시마즈 와카마츠라고 도호쿠 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그쪽 시장한테 우리 좀 화해 좀 합시다. 그랬더니 이 시장이 너 화해 안 해. 아직도 그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야기도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한 페이지 얼마나 하는 거야 지금. 사실만 전달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근데 딱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 자, 주요산다이 쇼군 13대 장군인 이에사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건 조금 앞 시대가 좀 비슷합니다. 같은 해에 일어났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에사다라는 장군이 이 친구 죽게 생겼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럼 다음 후계를 주요산다이 쇼군 14대 장군을 만들어 놓자. 일단 선정해 놓자 하고 이 정치적인 이 갈등이 생깁니다. 대립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쇼군 케이시몬다이 장군 계산하면 걔는 있는 거고 사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군 계승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요한다이 쇼군 제14대 장군은 누구로 할 것인가? 그래서 남기파라고 되어 있거든. 남기파하고 히토츠바시아
히토츠바시 하면 지금 일본에 대학도 있습니다. 도쿄에 히토츠바시 대학이라고 사람 성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난키하는 뭐냐면 남은 일본의 난카이도 남해도여가지고 이 교토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시코구 있잖아요. 밑에 섬이 하나 있잖아요. 삥 둘러는 그쪽 지역을 남해도라고 합니다. 난카이도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슈항이라고 가지고 이 거죠 하나의 그 다이묘가 다스리는 지방 지역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를 난키하르, 난기파라고 하고 또 히토츠바시하는 히토츠바시 요시노부가 되면 제 15대 장군입니다. 이 친구 아들. 응? 근데 아까 말한 도쿠가 아까 뭐라 써 있지? 볼까요? 이름 안 썼는데 여기 있잖아요. 도쿠가 나리야키. 도쿠가 나리야키. 사진 저쪽에 나왔었는데 도쿠가 나리야키입니다. 15대 장군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히토츠바시 한데 원래는 도쿠가와시였는데 이 친구 아들 중에 도쿠가와 요시노부라는 친구가 히토츠바시라는 집안으로 양자로 갑니다. 양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성을 히토츠바시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나우스케 말했죠 아까 이나우스케가 미는 난키야 남기파. 그러니까 14대 장군이 결론적으로 되는 도쿠가 이에모치를 미는.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후다이다이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설명 드렸는 기억나세요? 에도시대 처음에 에도시 강의 있었잖아요. 에도시대는 세 종류의 커다란 이 막부의 다이묘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다이다이묘 하고 그 다음에 신파, 그 다음에 토자마 다이묘. 근데 이 시대의 바쿠의 정치는 후다이다이묘만 하는 겁니다. 신파, 도쿠와 가문 자식들이 만든 그 지역들. 그 다음에 토자마. 그러니까 나중에 도쿠와 이에야스를 모신다고 하지만은 그게 부족한 애들, 반대했던 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적군했던 애들도. 그걸 토자마는 이 두 정치자는 정치를 못했습니다. 에도 시대 내내. 에도 시대 정치는 누가 있냐면 후다이다이묘. 후다이는 뭐냐? 이 도쿠와 이에야스가 전쟁을 할 때 도요토미요시랑 싸움을 할 때 도쿠와 이에야스의 목숨을 바친 부하들 당시에 그 가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문들만 에도시에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라고 정치를 못했어요. 자식들도. 반대하거나 별로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놈들은 정치를 안 시켰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갑자기 이 난키야, 그러니까 후다이다이묘의 이 나오스케가 민 친구는 뭐냐면 혈연입니다. 피. 쇼궁의 도쿠와 이에야스의 혈연 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 그 다음에 이 히토츠바시의 하에 나오는 15대 장군이 된 도쿠와 요시노부는 머리는 엄청 좋았다고. 이때 20살이었다고 하는데 20몇 살, 20살 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리는 엄청 현명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전이 막 얘기했대요. 근데 이 친구는 그 혈연 쪽으로 따지면 조금 옆인 거야. 근데 머리가 똑똑하니까. 세상 위기잖아. 일본의 위기. 그러니까 이 친구를 믿는 겁니다. 누가? 도쿠가와 나리야키. 누구예요? 이 녀석의 도쿠가 그 성을 쓸게요. 도쿠가 요시노부의 아버지. 아버지는 당연히 밀지. 시엔파. 빗줄인 겁니다. 도쿠가 가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시마즈 나리야키라고 되어 있어요. 시마즈 나리야키라고 있습니다. 시마즈 나리야키인데 이게 토자마입니다. 이 양반입니다. 밑에. 여러분 동그라미에 십자가가 있는 거는 이 지금의 카고시마. 그래서 뭐죠? 사츠마항의 그 오야봉입니다. 대장입니다. 이분이. 근데 되게 똘똘하고 뭔가 되게 이렇게 아랫사람들한테 되게 뭐랄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하고 이 15대 장군의 요시노부의 아버지하고 편을 먹은 겁니다. 근데 원래는 두 사람은 막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쿠와 이에야스가 니들은 하지 마. 정치하면 안 돼. 그냥 내 부하들만 가지고 정치 앞으로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이 시마즈 나리야케라의 잠깐만 여기는 뭐죠? 집안에 어떤 여성이 있는데 이름 뭐였지? 하여튼 여성이 있는데 그 양반이 뭐가 되냐면
그 13대 장군 있잖아요. 주산다의 쇼군 이에사다의 정실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토자마 다이묘라는 정치에 참여 못하는 도쿠와 이에야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가문의 여성이 13대 장군 이에사다의 정실이 되는 겁니다. 처가, 본처가 되는 겁니다. 아기는 못 낳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요? 조정의 칸파크, 조정의 최고의 권력자의, 근데 사실 실권은 없지만, 자기 누나가 그 칸파크의 와이프가 된 거고, 이 양반은 말한 것처럼 13대 장군 이에사다의 와이프가 자기 일가의 여성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중앙 정치로 슬슬 나온 겁니다. 근데 원래 도쿠와 막부의 이 후다이 다이묘 그리고 쇼군이 제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두 세력, 신빵하고 토자마는 정치의 세력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에 혼란의 시기. 그러니까 막부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가지고 슬슬 정치로 기어 나온 겁니다. 기어 나왔다가 만드는데. 서서 세력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고서 이 후다이 다이묘인 이나우스케. 이 양반도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일본 역사에 되게 나쁜 놈으로 취급당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럼 제 14대 장군은 이에모치로 결정한다. 어디로? 난키하이의 추천한 그 친구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막부의 가장 정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죠? 13대 장군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왜 문제가 나냐면 대립을 했잖아요. 이나우스케하고 이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나우스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제 얘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모고노 미초코. 무오입니다. 우리 무오사와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무오입니다. 일본인들 모고라고 있습니다. 모고노 미초코. 1858년에 무오의 밀칙, 은밀한 칙서, 천황의 명령. 그게 텐노카라, 천황으로부터 미토항으로. 자, 그러니까 천황으로부터 미토항이는 어떠느냐? 손노시소노. 존왕사상, 존황산. 천황이 최고야. 나는 도쿠와 막부 집안인데 천황이 최고라 생각하는 이놈입니다. 근데 미토항이라는 자체가 지금 어디냐면 도쿄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도쿄 가운데 바로 밑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동네인 겁니다. 바닷가에. 거기에서 이 천황이 뭐예요? 정치에 실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천황의 명령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막부로 가야 됩니다. 바쿠에. 막부니까 이나우스케가 운영을 하고 있는 막부의 정치 세력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 건데 이야기를 하든가 실질적인 게 있건 없건. 근데 갑자기 이 막부를 뛰어넘어서 미토항. 그러니까 막부 밑에 있는 소속인 거죠. 그쪽으로 막부를 뛰어넘어서 칙서를 보냅니다. 야, 이 미일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좀 알아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다른 다이메들 있죠? 거기다 다 알려, 네가. 그런 칙서를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도 뒤에 뭐죠? 이렇게 천황이 그렇게 하도록 뒤에서 한 세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다 언제 얘기야? 일단 넘어가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럼 이 미토항이라는 게 여기도 역사가 되게 뭔가 이상해. 나중엔 되게 불행한 동네가 됐는데 미토항이 뭐냐면 일본에 보면 옛날 그 드라마 중에 미토코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토코모, 이 미토항의 두 번째 한슈 번의 오야붕이 뭔가 우리말의 암행어사 박문수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암행어사 박문수 누가 알아요? 진짜.
아씨, 큰일 났네.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아, 나도 이제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암행어사 박문순이, 전설의 고양이니, 토요 명언이, 주말의 명언이, 아, 이 말을 모르는 사람 많아, 지금 애들은요. 오성식도 몰라, 요새 애들은. 자, 오성식도 모를 뿐더러 우리 애가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새 친구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이제 저도 젊어져야 되는데 저도 좋아요. 블랙핑크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이브도 좋아하고 자, 방탄도 좋아합니다. BTS도 저는. 자, 어찌됐건 근데 미토항이라는 데가 왜 이 텐노가 거기에 은밀한 칙서 미초크 밀칙을 보냈냐면 이 항 자체가 아까 미토코모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장군부터 이 어떤 게냐면 좀 설명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런 설명을 했었나 보다. 그래서 길어졌었나 보다. 중국에 사기가 있잖아요. 역사서 사기. 중국어로 뭐라고 해야 돼요? 사기는? 저는 중국어 관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기 중국어 있겠죠. 루신 같으면 옛날 노신 근대 소설가 있잖아요. 그걸 루신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발음대로. 원래 그 사람이 저수르원인데 주수원인데 원래 발음대로 발음해줘야 돼. 루신이라고 해야 돼. 노신은 노신이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의 노신이라고 하면 저는 무시하는 걸 생각해요. 루신이라고 해야지. 루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 사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중국서를 이 미토항의 한슈 번의 오야붕이 읽고 감동을 한 거야. 그래 감동해서 우리나라 역사 어떻지? 우리 일본의 역사 어떤 거야? 하고서 그럼 내가 역사서를 만들겠어 하고서 그 다음부터 막 찾아보니까 막부의 쇼궁이 오야붕이 아니네. 텐노라는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이 이 역사의 중심이구나 하고 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이니온신. 이거 이름 이것도 이 얘기에 관련 얘기도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그냥 금방 써진 게 아니라 근데 바로 전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 중대 멈추기도 하고 쓰는 사람끼리 막 싸움질을 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여기도. 근데 이 대일본사 나이니온신이라는 책을 나중에 결국은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건 인터넷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대역으로는 되지 않지만 화면 자체 그 영인본이라고 하잖아요. 그 찍는 거 있잖아요. 그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많습니다, 권수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 미토항이라는 데는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세 가지 아까 말한 신번, 자기의 핏줄을 있는 자식들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대장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자기 원래 그 에도, 지금 말하는 도쿄에서 자기 자식을 못 낳게 되면 후손들이 그러면 나머지 이 분가된 집에서 이 쇼군을 들고 오는 거예요. 옛날 강화도령 얘기했잖아. 그 바보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나라가 처망하지. 똘똘한 사람을 시켜야 되냐. 정치는 무조건 내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이익, 국민의 이익에 뭔가를 따라서 정치를 시켜야 되는 건 누군가를 뽑아줘야 되고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입장을 위해서 뽑잖아요, 우리는. 죄송해요. 하여튼 근데 이 녀석 입장이 신빵이니까 도쿠가 막부 쪽에 그 사무라이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의 그 조상이 뭐냐면 아니다. 우리는 장군이 아니라 텐노, 천황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천황을 되게 좋아한 거야. 그래서 손노시소, 존왕두고 존황도 있는데 이 사상을 여기에서 전국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한테 우리 집안 잘 살아보자 했더니 이 아들놈이 아버지 저 옆집에 저 아저씨가 더 훌륭한 사람 아니야? 저 훌륭하네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결론은 자기 대가 끊기는 것보다 망하고 옆에 있는 아저씨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대장이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짧은 시기 대장이었어요. 사실은 천몇 년 동안 권력이 없었어요. 실적 권력은.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천황이 비밀 자기의 명령서를 이 미토항에 보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카이정 회장님이 샤쪼대하나크 사장이 아니다. 이 천황이 샤쪼
장군이 아니라 샘문이 전무 이 친구한테 적세츠 시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적세츠 시시오시다라. 직접 시지오시다라. 지시를 하면 샤초노 신경와 사장님의 심경은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응? 항상 내가 사장이고 내 부하의 전무고 상무고 팀장이고 뭐 감사고 다 내 맘대로였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사장을 제치고 야 전무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또 이거 좀 다른 애들 좀 알려. 우리 회사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비유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막부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런 갑자기 나 사장인데 회장님이 막 이제 앞에 전면에 나서가지고 뭔가 하시는 거야. 이 망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자, 안세이노 다이고크 손조하오 당아츠. 자, 안세는 그 시대의 연호를 말하는 겁니다. 안세 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 해서 참 어려워. 그러니까 안세 시대의 대탄압,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막부의 판단, 힘, 의지에 반하는, 저항하는 그리고 그런 세력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한 게 안세이노 다이고크입니다. 그때 뭐래요? 손조하오 당아츠. 자, 조낭양이파를 좋은 양파라고 되어 있는데 줄임말입니다. 탄압합니다. 그게 똑같은 해예요. 그 짧은 시기에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제 강의 요시다 쇼잉 있잖아요. 이 쇼게 처형당하죠. 요시다 쇼잉은 그쯤 누구야? 누구지? 이름이? 잠깐 기다려보세요. 찾아봐야 돼. 우에다 운빙. 자, 우에다 운빙이라고 하는 그 막부에 이렇게 저항하는 그리고 뭔가 암살 계획도 막 세운 놈이 있어. 근데 그 친구랑 요시다 쇼잉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는데 지가 막부를 무너뜨리고 어떤 그 가로 하나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었다라고 묻지도 않는 걸 지가 털어놨다가 얘가 처형당한 거잖아요. 요시다 쇼잉이. 그렇죠? 그러니까 막부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엄청 많이 죽입니다. 그 다음에 사일고 닭가무리. 여러분 사일고 닭가무리 아시죠? 이 다음 수부터 계속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의 죽음으로 제가 막부 말기 메이지 초기를 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할 건데 나중에 했는데 그러니까 사일고 닭가무리도 그다음에 시마나가시. 시마나 섬으로 흘리는 거니까 귀양 나도 귀양을 보낸다. 귀양을 갑니다. 근데 이 친구도 왜 사일고 닭가무리가 나중에 이제 뭐죠? 메이지 유신의 가장 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어디 갔어요? 여기 시마즈 나리야키라. 자, 시마즈 카고시마 현 그러니까 사츠마의 한슈 번주인데 오야붕인데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뭐죠? 사일고 닭가머리를 되게 이뻐합니다. 그러니까 총애를 하는 거예요. 그 녀석을. 그 다음에 그 녀석도 이 사람 인품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되게 똘똘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근데 뭐예요? 요 장군 계승 정치에서 져버렸잖아요. 두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의 밑에 있던 사일고 닭가머리도 귀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섬으로. 사일고 닭가머리 3번인가 귀향을 가가지고 버릇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15대 장군 요시노부의 아버지인 이 친구도 이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지금 아까 금방 얘기한 자 토쿠가 나리야키 라노 드리 오시카케 토조 쇼바치. 근데 이 토조 등성입니다. 그러니까 에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에도성에 오르는 거 그걸 등성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오르냐면 오시카케는 밀어닥치는 겁니다. 우리말로 동사면 합성 동사죠. 밀어닥치는 등성을 그러니까 에도성에 막 밀어닥치듯이 들어온 거를 쇼바지 처벌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에도성이거든요. 잠깐만요.
여기도 성미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냐 와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 이따 사고 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애도성이 있잖아요. 이게 애도성이거든요. 잠깐 보면 여기 이쪽이가 도쿄와 동경만입니다. 지금의 이게 애도성은 지금 없어요. 여기 황고가 있습니다. 성도 없어졌어요. 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도쿠가 막부의 그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성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다 수로입니다. 물 이게 색깔 있는 거 있잖아요. 길이 아니라 다 물로 이렇게 막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중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두 번. 그러니까 문이 바깥 문이 있고 여기 안쪽 문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아까 말한 도쿠가와 나리아키가 그 뭐죠? 그 미일 통상주와 맺었다고 해가지고 분노를 한 거야. 그거 너 천황의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돼 하고 이 성에 아침 일찍 이 녀석들이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따지려고 가는 거예요. 따지려고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동을 어떤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야. 회사에 다른 회사가 거래를 트기로 했어. 계약을 맺었어. 근데 회장님이 몰라. 근데 밑에 있는 전무께서 전무가 더 없죠. 오로지 일만 하는 놈이니까 이 놈이 여러분 집 전무 있을 텐데. 근데 사장실을 벌컥 열고 들어가요. 사장님, 왜 회장님 결제도 없이 마음대로 옆에 다른 회사하고 조약을 맺으셨습니까? M&A는 아닌데. 그러니까 쳐들어간 건데 이 사장이 뭐 말도 안 해. 근데 사장 가방이 있어. 사장이 응접실이 있고 사장님 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사장이 안 나와. 그 응접실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5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도쿠가 나리아키가 그 일행들이 그 에도성에 들어가서 아까 말한 이 나우스케가 나올 때까지 5시간 기다렸대. 근데 일부러 안 나온 거지. 5시간 동안. 근데 아침에 갔으니까 점심시간이 됐잖아요. 그럼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밥도 안 줬대. 먹을 것도 안 먹여.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흥분하고 갔다가 가면 조금 흥분이 가라앉잖아요. 5시간 기다렸는데 힘도 빠지고 밥도 안 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5시간 지난 다음에 이 나우스케가 슬슬 나오는 거야. 나왔으면서 사장이 나오면서 여러분 화를 냈겠어요? 어땠겠어요? 전부란 놈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반항하러 왔어. 회장님 말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근데 5시간을 기다리게 했어. 사장실 바깥에. 지쳤어. 사장이 나오더니 이 나우스케가 고맹 미안 내 마음도 안 했어 뜻도 안 했어 사과를 계속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본 것도 아닌데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화가 났던 가서 오시카겠다. 그러니까 밀어닥친 이 도쿠와 나리아키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했어요? 맥이 확 빠지는 거죠. 맥이 풀리는 거야. 화를 내고 싶은데 이 친구 미안 하는 거야. 제 그 막부의 최고 정치 책임자가. 쇼군 바로 밑에 이 친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물러났답니다. 근데 이 나우스케가 똘똘한 사람인 거예요. 생각보다. 그 시대에 이 시대까지는 여러 다이묘들이 지방에 다 있는 거예요. 이때 상기인 것 같다. 그러니까 1년은 에도에 살고 1년은 자기 동네에 살고 그거 기억나시세요? 여기 이 시대도 그게 이 시대가 있던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근데 이 다이묘들이 때 되면 정치보다는 그러니까 이 도쿠와 나리아키 같은 경우는 정치에 참여 못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에도성에 들어올 수 있는 날도 한 달에 3번인가 4번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법으로. 법이 있는 나라니까 이 시대도. 근데 그 나라를 어기고 들어온 거야. 와가지고 이렇게 사장실에 난리를 피운 거야. 그러니까 너 사장실 마음대로 들어왔지. 에도성 들어온 날도 아닌데 마음대로 들어왔죠. 그래서 벌을 냅니다. 법에 따라서. 무작정 한 게 아니야. 딴 놈들은 목 치고 막 그랬는데 요시다 쇼이 목 잘렸죠. 여기 뒤에는 치꺼입니다. 치껴. 자, 칩은 깨구리입니다. 깨구리처럼 가만히 있다는 게 치껴인 거야. 경칩 알아요? 깨구리 깜짝 놀란 게 경칩이잖아. 자,
요새는 깨구리 깜짝 놀라 나왔더니 너무 춥더라. 조용히 해라. 넘어가. 그다음에 이거를 영자는 에이라고 있습니다. 칩겨. 자, 영칩거 너잖아. 미토항이잖아요. 미토항 바닷가잖아요. 좀 어떻게? 네 항에 가가지고 영원히 칩거하고 있어. 나오지 마. 너 뭔 짓이야? 어? 뭐 애도성이 마음대로 네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그런다고? 법률에 그게 안 되잖아. 너 못 들어온 날이야, 이놈아. 들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영원히 칩거라는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벌 중에 뭐 잔시, 참수라든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이 칩거, 칩교라는 것도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칩거식. 그러니까 천황가의 존재도 누구도 칩교시키고 어딘가 틀에 밖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말은 가택연금 되는 거죠. 아, 가택연금이다. 그런 제도가 칩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쿄와 나리야끼 같은 경우도 큰 그런 기사가 오는 거 사실은요. 또 천황 말 안 듣지 이놈아. 안 듣면 맘대로 하면 어떻게 그러다가 나중에 뒤치기를 당합니다. 뒤치기 아니라 뭐지? 되치기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이나우스케도 걔 괜찮은 사람, 똘똘한 사람인 거죠. 5시간 기다리게 하고서 그 사이에 밥도 안 주고 나오더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미안 내가 잘못이야 그렇게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 얘기 되게 재밌는데 자, 나중에 하게 되면 해드릴게요. 한 1시간이면 되겠다 그 정도. 그다음에 요시다의 쇼잉. 그러니까 막부에 대해 대항하고 암살 계획을 세우겠으니까 죽는 겁니다. 이놈도 웃긴 놈이야. 그 말을 왜 해? 입이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전데 말이 많으면 꼭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말이 많으면 뭔가 이게 한번 삐끗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다 어떻게든 이게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그래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이 녀석도 제 요시다 쇼잉 가게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죽고 그다음 사이고모리도 귀양 가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 지도 보시면 지금 이게 다 에도성 그입니다. 박간문 중에 여기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박가 이런 뜻이 박간문 중에 그런 뜻인 겁니다. 사쿠라다몽이라고 써요. 사쿠라다몽 벚꽃밭 문인데 벚꽃 그렇죠. 벚꽃밭 문 이상하다 말은 여기하고 여기서 아까 말한 이이나우스케 5시간 기다리게 하고서 미안 한 다음에 야 너 버벅이었지? 네 동네에서 나오지 마 임마 한 사람이 여기에서 칼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여기서 죽었을 거야 아마. 문이 여기니까 이게 문이겠죠. 그러니까 문을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아니면 잠깐만 써봐. 여기로 들어갔나 보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죽었나 보다. 칼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거는 사카시타노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덕 아래 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가 보다. 2번 들어왔네 여기는. 여기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나 보다. 여기는 사카시타몽은 다음에 이나우스케 뒤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또 칼을 맞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에도성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써 있어? 성지회도라고 써 있죠. 성의 그림 그런 거죠. 이때는 한 약자가 아니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막부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죽습니다. 대단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있다. 잠깐만요. 맨 마지막에 지금 해당되는 그림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목을 자르는 거면 잔슈 참수라는 건데 이게 그 시대의 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인 거죠. 그다음에 참수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막부에 반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밀어서 그다음에 땅 구덩이를 빤 거죠. 그다음에 목을 딱 자르는 거. 그다음에 사형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고 또 돌아가야겠다. 자, 이쪽인가 보다. 자, 그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그러니까 이이나우스케가 그러니까 그 미토항 너 영원히 칩거해라는 거기에 있는
존왕파의 미움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면 천황이 말도 안 듣고 맘대로 우리 주군도 뭐 집에 틀어박혀 있어 라는 벌을 내리고 해서 그쪽에 있는 녀석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를 일으키냐면 사그라다 몽가이노 행, 사그라다 몽 바깥의 행, 변을 일으킵니다. 1860년에 미토가 아까 말한 그 도쿠와 나리야키의 항이고, 그 다음에 사츠마, 카고시마 있잖아요. 그 카고시마 아까 살고 닦아마가 귀향을 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쪽에 사츠마의, 그러니까 지금의 카고시마 그쪽의 세력들도 이렇게 탄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두 항의 로시는 랑사라고 있거든요. 로시는 뭐냐면 시는 사무라이인데 랑은 떠돌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항에서 나오면 사실은 범죄자거든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그 녀석을 혼내줘야겠다라고 한 거를 보통 로시라고 합니다. 떠돌이 낭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항의 소속을 벗어난 니요르가 그 항을 나와서 딴짓을 하고자 하는 니요르에 의한 이나우스케 안사치, 이나우스케를 암살해 버립니다. 이놈들이. 근데 그 미토항의 그 사무라이들이 그냥 뛰쳐나온 거죠. 사실은 항에서 벗어나는 건 사무라이 같은 경우는 죄입니다. 그걸 죽는 수도 있었어요. 큰 벌을 받으면. 근데 그 사츠마야, 그 카고시마 쪽에 둘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여러분 이게 여기가 잠깐만요. 사쿠라다몽이 여기입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사쿠라다 유촉인가 어딘가? 여기가 사쿠라다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이나우스케가 다이묘니까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출근하면 그냥 혼자들은 몇 명 가는 게 아니라 이 다이묘들은 그 세력하고 그리고 그렇죠? 고급 그 우리 말하면 그렇죠? 천석지기, 만석지기 얘기하는 것처럼 직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녹봉을 많이 받는 양에 따라 가지고 이 행렬도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70명인가 80명 정도 했다고 해요. 80명 정도의 부하를 입고 가마가 있거든요. 가마에 이나우스케 타고 가마꾼들이 들고 이렇게 등성을 하는 거죠. 도저를 에서성으로 출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날이 사실은 눈이 많이 왔다고 해요. 근데 여기 그림은 좀 거짓말이야. 여기에 눈을 표현한 것 같다. 이렇게 하얀 점점을 누군지 이름 다 적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그 사람들 이름입니다. 여기는 이나우스케 안에 들어있는 것 같고, 다시 목자를 죽는데. 자, 근데 아까 말한 이 미토하고 사츠마의 로신 몇 명이냐면 20명, 15명인가 2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여기 80명이잖아. 근데 왜죠? 그렇죠? 근데 이때 각 다이묘들은 돈이 경제적으로 쪼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명 정도는 사무라이들, 진짜 자기 부하들, 이고 나머지 가마를 드는 사람이라든가 짐을 드는 사람이라든가 또 그리고 그 나머지 지키는 사무라이들 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그 막부 말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되게 공공했습니다. 다들. 그렇기 때문에 뭘 했냐?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여기 할 때. 등성을 할 때 가서 이거 아르바이트를 중개해 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싸움이 일어나자마자 그 80명 중에 가마꾼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다 도망갔다고 해. 그리고 20명 정도가 싸웠는데 그 중에서 열 몇 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칼싸움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무라이 아닌 것 같은 건데. 자, 10명은 죽고 그리고 사람 이름인데 이 글씨 희미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5명은 큰 부상을 입고 그다음에 5명 정도는 도망갔대.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도망간 놈은 다 참수. 그다음에 큰 부상한 놈들은 다 이것도 무슨 벌을 받았대. 그다음에 죽은 애들은 그냥 목숨 바쳐 죽었으니까 명예로운 거죠. 이 사무라이 입장에서는 이게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뭐 죽은 모습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여. 여기 보일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들 모습 있잖아요. 다 죽었네. 이건 사무라이가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같이 있는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뭐 넘어지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 나우사키를 여기 가마에 든 거를 이제 끌어내서 사츠마에서 그래서 이름이 이러는데 사츠마 지금 카고시마에 나온 사무라이 하나가 목을 자릅니다. 딱 자르고 자기가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암살하는 거죠. 암살하니까 나중에 결론 다 죽죠. 그래서 막 가는 거야.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어디에서였지? 집이었었나?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나우스의 머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른 머리를. 그리고 자기는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고. 근데 그 머리는 누구야?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누구 머리인데 이놈이 들고 와. 그래서 그 머리를 모르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좀 지나서 아까 뭐지? 히코네 아까 말한 이 나우스케 원래 있던 거기 오야붕에다가 일로 왔다고 했잖아요. 장군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무라이들이 와가지고 그 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뭐 그것도 사연이 좀 많은데 그러다가 결론을 받아서 이 나우스케의 몸이 있잖아요. 몸도 가져가서 몸하고 머리를 꼬매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장례를 치렀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막부의 최고 대장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암살당한 게 아니라 그냥 병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한새끼라 가지고 항의 주인이 죽는다든가 대가 끊기다거나 하면 항을 그 영지가 또 전부 다 몰수를 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법률로. 근데 그러면 지금 이 나우스케는 그 항에 여기 와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장이잖아요. 대장에 따라 장군의 명령을 불러온 거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죽으면 항이 그 사무라이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병 때문에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다고 그랬나 죽었다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되게 많이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알죠. 우리 가다가 누가 암살을 당했는데 주변 사람이 다 보잖아. 그게 사실이 감춰질까요? 안 감춰지지. 또 그 옛날에는 몰라. 지금 더 마찬가지지만 보는 사람들 하도 많아가지고 다 들통났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사쿠라다 뭔가이노 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화질이 더 좋으면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다 이름을 다 적어놨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시대, 그 다음 메이지 시대, 그 다음 이어진 시대는 이 사진자료 그림자가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훨씬 더 이렇게 혹시라도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하면 즐거운 게 많습니다. 뭐 잔인한 게 좀 있어서 그렇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그러니까 막부라는 정치 그 시스템 아니면 그 조직 그게 거의 뭔가 큰 위험에 빠진 겁니다 지금. 그럼 그런 생각이 그러시죠. 막부를 위해야 될 놈이 갑자기 천황만세하고 그리고 막부의 가장 정치의 최고 책임자인 사람이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뭐 하여튼 저 죽은 건 그러고 그 다음에 사진에는 그 앞에 목이 잘려가지고 안 나오는데 금방 죽었다고 합니다. 1분인가 사이에 끌어내려져서 목이 잘려가지고 들고 하여튼 암살도 정말 많아. 근데 이 시기도 총도 있고 총도 쏘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총을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목이 잘려. 이분은 아니다. 이분은 아니고 그 나중에 누구지? 누구야? 하여튼 그런 경우 총도 쏘기도 했다는데. 그래도 사무라이야. 칼이 중요한 거야. 이제 이 칼의 시대를 끝나는 게 아까 말한 그 사이고 다꺼머리 귀양간 놈이죠. 그 녀석이 이제 마지막에 사무라이들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무라이 시대가 끝나는 건데 제 이번 강의가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앞에 거 보셨죠? 네, 이 강의가 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슬슬 제가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볼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막부의 힘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뭐가 활기치는 거예요. 손노 조이 운동, 조낭양이 운동, 그다음에 텐노도 초대의 후조, 천황과 초대, 조정, 천황을 둘러싸는 귀족들의 정치 집단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하급 귀족도 있고 높은 귀족도 있고 의 후조, 부상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던 이제 천황의 권력이 슬슬 나오는 겁니다. 근데 꼭 천황이 주체적으로 막 했다기보다는 옆에 있는 귀족이라든가 막중에 사무라이 딴 지역에 있는 놈들이랑 막 뭔가 이렇게 뭔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텐노도 나중에 다음 강의로 아시겠지만 빨리 급사를 하니까. 자, 어찌됐건 근데 우리가 마크가 새로운 개국을 하고 통상조약을 맺고 해서 잘하면 좋은데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사는 게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物価の 急上昇などで苦しむ民衆 物価の 물가의 急上昇 급상승 등으로 때문에 그러시면 괴로워하는 민중입니다. 그게 물가가 왜 급상승이에요? 가이코쿠노세, 노세 뭐뭐 탓이다. 개국한 탓입니다. 왜? 그때 뭐가 들어오냐면 무역선들이 들어오는 거죠. 무역하러 들어오는 거야. 근데 미국만 끝에 아니라 딴 나라, 영국, 뭐 딴 나라, 러시아 뭐 다 조약을 맺습니다. 똑같은 조약을. 그 한번 미국과 조약을 맺은 거죠. 근데 미국 놈들은 1861년 이해에 남북전쟁을 시작해 이놈들은 그러니까 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되게 웃긴 얘기죠.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일본을 개국시켜버렸는데 지들 남북전쟁 때문에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하여튼 어찌됐건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시마자키 토호성이라는 근대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 장편 소설 중에 좋은 글 많습니다. 요가학계를 밤이 새다, 날이 밝다, 말 전에, 날 밝기 전에, 동트기 전 느낌입니다. 이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뭐 이거는 전문 고가이츠, 전문이 고가이츠 공개 중입니다. 그 다음에 로드 낭독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어 입력 강하시면 유튜브에 요학계마에 딱 주시면 그 다음에 더하기 로드 낭독까지 치시면 낭독이 나옵니다. 원문도 보여줍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꼭 찾아보세요. 요아케마에 치시고 한 칸 띄고 로우덕거 하시면 낭독이 나옵니다. 낭독도 잘해 정말로. 근데 거기 처음에 예전에 없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원문도 아마도 그 책을 스캔한 것 같아요. 다 적혀 있으면 보시면 하면 어렵긴 한데 쉽지는 않아요. 읽으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 얘기 쓴 거예요. 그 시대에. 이 막말, 바쿠 말기, 개국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대의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소설로. 현실랑 똑같지 않겠지 당연히. 근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주인공이 그 동네에 있는 그 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에를 만드는 거겠지 아마도 누에를 만든 그 실 그거를 가지고 어디냐면 에도에 가가지고 지금 도쿄에 가가지고 팔아요. 외국 사람들, 상인들한테. 근데 자기가 받던 가격보다 5배, 10배씩 파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누구 하나가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생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와 거기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야? 다 옷 만드는 거잖아요. 옷 만드는 실이니까. 근데 옷 만드는 실이 다 외국을 팔린다는 얘기 뭐예요? 국내에 실이 부족해진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중들, 백성들은 그게 옛날에는 1,000원이었었는데 지금 한 5만 원, 1,000원이었었는데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살기가 어때요? 뒤지기 어려운 거죠, 삶이. 그래서 개국해서 이거 막부 놈들이 개국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텐노 조정을 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동정이 기울는 거예요, 이제. 왜? 내 삶이 힘드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노밍오 하지메, 농민을 비롯하여 민중이 신세유. 신정부란 말이 이 시대의 신정부는 뭐냐면 메이지 유신이 1867년, 8년에 되면서 생긴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1867년에. 다음에 설명 나옵니다. 그 정부를 신정부라고 합니다.
신정부를 신세이호 시지시다 지시할 리유노 히토츠 이유의 히토츠 하나입니다. 리유노. 그러니까 막부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근데 또 무역을 하잖아요. 또 더 재밌는 것이 있어. 미국이랑 교역을 하잖아요. 뭘로 하겠어? 금으로 합니다. 일본 돈을 하게 일본 어디서 그런 게 다 은과 돈 금으로 만듭니다. 일본 돈은. 근데 금 긴긴노 고강 히리츠 금은이 고강 교환 히리츠 비율이 이 당시에 5배 구미 미국하고 유럽의 구미는 구미하니까 저 경북 구미요 하면 안 돼요. 자, 거기 안에 구미는 유럽하고 미국을 구미라고 하는 겁니다. 젊으신 분들 여기서 구미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자, 그때는 뭐냐면 그 구미에서는 금이 1이면 은이 15였습니다. 금의 1을 가치라고 한다면 은을 15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땠냐? 니혼대가 1, 여기 정도가 대로일 때 타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1대 5니까 대는 타이라고 읽거든요. 이치타이고. 금 하나는 은 5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 놈들이 어떻게 했냐? 배만 잘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금을 자, 자기들이 은을 가져가는 겁니다. 은을 가져가서 금을 10개를 사는 거예요. 10개 살려면 어떻게 해요? 10이니까 은을 50개 가져가면 10개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응? 아니다. 금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냥 금을 자기 10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본에 금을 사오는 거야. 열을. 그다음에 이 구미가 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1대 15니까 열이 그 구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150이 되는 겁니다. 그럼 150이 된 은을 가져오고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150에 5대 1이니까 150에 구미에서 바꿔온 은을 일본에 뭐가 되는 거? 3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이었던 금이 일본에 가서 바꿨더니 뭐가 되는 거? 3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 10에 남은 게 얼마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20이 남는 겁니다. 2배, 3배 장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렇게 교환 비율, 금, 은의 교환 비율 뜨면 그거에서 금의 바깥의 유출이 엄청 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지. 이거 나중에 다 수정하긴 하는데.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막부가 개국하고 그다음에 통상을 시작하고 하면서 뭔가 좋아진 게 아니라 나쁜 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딨어. 근데 대신 거기에 있는 생사를 팔던 이 토호성의 아버지는 소설 속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지만 자, 버는 사람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 있는 거고 어찌됐건 자 그러니까 막부도 큰일 났어. 막부도 큰일 났네. 국민들은 이 백성들은 자꾸만 조정하고 천황을 편들고 막 그러네. 그래서 이 로즈 정치가라고 했잖아요. 막부의 정치가 높은 그러니까 우리 장관 정도 되는 안도 노부마사라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 로주가 어떻게 했냐면 1862년에 코브가타이 사건 공무 합체책 천황 조정 막부를 합체하는 정책 술책 계획 수법 하여튼 그거하고 공무 합체책하고 을 마련합니다. 어떤 공무 합체책이 뭐냐면 그때 장군이 도쿠가와 이거는 이해 못 줍니다. 이게 엄자인데 시계라도 많이 읽거든요. 지금은. 근데 여기 못 지하겠습니다. 도쿠가 제14대 장군 도쿠가 이에모치하고 텐노노 이모토 천황의 이모토 여동생 몇 자입니다. 여동생인 이거는 화점 카즈라도 많이 읽거든요. 카즈노미야 한 이름은 원래 치카코예요. 친자라 가지고 친할 친자 있잖아요. 치카코 카즈노미야 치카코를 개권사서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안도 마사노부라는 막부의 우리 지금 장관해야 되는 정치가가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천황하고 그다음에 조정하고 우리 막부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안 좋은 걸 보이는 것 같아. 안 돼. 그러면 서로 잘 지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천황한테 여동생 계시는데 우리 지금 14대 장군인데 이에모치가 와이프가 없네? 그럼 정초를 모시자. 그래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카즈노
미아입니다. 카주노 미아. 미아는 귀족을 신분을 나타내고 이름이 치카코입니다. 여기 그림인데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사진이 별로 안 예뻐. 아니다, 이 차별이야.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이것도 그냥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천황한테 조건을 겁니다. 천황이 조건을 냅니다. 야, 내가 오케이를 하려면 너희들이 10년 안에 양이 오랑캐를 몰아내겠다고 조약 다 파기하고 오랑캐를 몰아내겠다고 약속을 해. 그럼 내가 내 동생, 우리 여동생 그 쇼궁의 정초로 허락해 줄게. 근데 노부마사군이 오케이 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잖아. 어떻게 돼? 조약 다 하고 무역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코오메이 텐노가 유골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묘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전환이 되옵니다. 이런 개질하던 그런 멍청한 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코오메이 텐노도 바깥 외국의 세력이 들어와서 막 하기를 싫어했던 거야. 그런 경험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요청했는데 오케이 한 거야, 이 막부에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결혼했거든요. 나중에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모치가 빨리 죽었어요. 얼마 벌써 25인가 6인가 7인가 죽었으니까 아니다 더 빨리 죽었다. 그렇죠? 얼마 빨리 죽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별로 할 일이 없었다는 거야. 그냥 형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공무 합제책을 한 안도 노부마사는 사카시타 몽가이노 행. 아까 사카시타 몽가이가 잠깐 설명드렸었잖아요. 거기 에도성 옆에 밑에 거기 바깥에 사카시타 몽 바깥의 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슈게키살의 습격당해서 똑같은 사무라이들한테 낭인들한테 당해서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어. 근데 나중에 정치를 그만두는데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어디에서 상처를 당하냐면 등에 칼을 맞습니다. 등에 칼을 이러면 앞에 먼저 이렇게 으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 애들이 이렇게 머리띠잖아요. 근데 여기 딱딱한 거 하는데 왜 딱딱한 거 하는지 아세요? 쇠로? 머리에 칼 맞으면 머리에 칼 맞잖아요. 그럼 거기는 안 베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띠를 하는 겁니다. 띠 말고 여기 쇠로 된 게 붙어 있습니다. 쟤들은 저걸 왜 모르는 사람 많더라. 장식이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앞에서 맞으면 살았잖아. 그래서 앞에서 맞아 이 사무라이들은 앞에서 죽으면 명예로운 거예요. 잘 싸우다가 죽은 거니까. 근데 뒤에서 칼을 맞는 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피하든가 도망가든가잖아요. 등에 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말까지 안 맞죠. 들어가다 등에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겁한 모습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각합니다. 이 친구 이분은. 그러니까 1862년에 공무 합체죄 코브 가타이 사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카시타 몽가이노 행에서 저분이 칼을 맞습니다. 그러면 실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부의 힘이 뭔가 만만해 보이는 거야. 이제 그 전까지는 말 안 들으면 다 뺏고 다 했어요. 영주도 뺏고. 아까 안세이노 다이거크 안세의 대오게 했잖아요. 그 이인다우스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 정도의 힘이 있던 막부인데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세력이 이제 대두하게 되냐면 템포노 카이카카데 템포 시대에 개혁에서 성공한 데가 있어요. 세이코시다. 성공한. 일본 그 막부에서 한 게 템포노 카이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유명한 게. 짜짜는 것도 꽤 있는데. 그러니까 1830, 40년 그때쯤 얘기죠. 개혁에서 성공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초슈토 사츠마. 이제 다음 얘기 다 나오죠. 초슈 지금의 야마구치, 시모노사키 있는데. 그다음에 사츠마, 지금의 카고시마. 저희 30년 전 그쪽 때는 카고시마는 전 총구석인 줄 알았어. 일본 역사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그 동네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카고시마가. 일본 끄트머리 가장 끄트머리 있잖아요. 총구석에 사투리도 엄청 심하고. 자, 후쿠오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후쿠오카에 있었는데. 근데 이 초슈하고 사츠마가 템포노 카이카그에서 개혁에서 성공을 합니다. 세코시마스. 근데 이 사람들의 주인은 뭐냐면 토자마 다임입니다.
토자마입니다. 토자마 다이묘. 다이묘긴 한 영주긴 한데 토자마.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막부 정치.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막부를 열 때 자기한테 대항했거나 대항했다고 다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세력이 하도 크면 어쩔 수 없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인정을 했어요. 아니면 뒤늦게 이제 따를게요 라고 한 것들을 그것들이 아니고 그 세력을 토자마 다이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세력은 엄청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오슈는 뭐냐면 모리케라고 해요. 모리 가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 지방, 주고쿠 지역, 일본 시모노세키부터 위에 쭉까지를 옛날 주고쿠 지방에 합니다. 거기는 거의 통일했던 큰 세력이 있습니다. 모리 가문이라고. 이 나중에 토자마 다이묘가 되면서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에 있는 거지. 도쿠가와 막부한테. 내가 사장 뭐죠? 전문대 A 회사, B 회사, C 회사, 자회사를 내가 다 가지고 있었어. 아니다. 회사가 자회사가 10개야. 근데 내가 3, 4개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사장님이 와가지고 야, 너 저 A 회사만 가. 거기가 사장만 해. 그래가지고 이 추오슈로 쫓겨난 겁니다. 세력이 쪼그라들고. 근데 사치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큐슈가 되게 크잖아요. 큐슈는 뭐냐면 시마즈 가문입니다. 시마즈 가문이 이 임진왜란, 좀 있으면 영화가 나오는데 임진왜란에서 마지막에 거기 싸운 게 시마즈 세력이거든요. 시마즈 세력이 어디야? 아니, 시마즈가 아니야. 시마즈 저기 아까 위에다. 가끔 어디 갔어? 와카마치. 시마즈 와카마치니까 그 위쪽이고, 그 다음에 사치마는 카고시마. 맨 밑에 세력도 이제 개혁에 성공해가지고 이것들은 다음 여기서 얘기를 했나? 딴 데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개혁을 성공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한들은 지방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동네들은 대부분 빚의 허덕이 있습니다. 빚은 다 누구한테 지냐? 상인들한테. 근세 문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인들한테 빚을 엄청나게 집니다. 사무라이들이. 그다음에 그 영주들이 엄청나게 빚을. 근데 이 사츠마 같은 경우는 빚을 어떻게 했냐? 그 개혁에 성공한 이유도 있어요. 야, 상인들씨, 우리가 돈을 갚는데 나눠서 천천히 갚을게. 얼마 동안? 250년 동안. 말이 되세요, 여러분? 여기 추오슈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여기 배웠어, 따랐어. 그래서 그 많은 빚을 우리가 20년에 나눠서 길어서 주택 그것도 30, 40년 하는 거니까 30, 40년 하는 게 아니야. 여기도 200몇 년. 이 상인들이 돈을 빌려줬던 상인들 그래 부도난 사람들 많대요. 근데 어떻게 되돌 수는 없잖아. 네, 알겠습니다 한 거지. 그리고 이 사츠마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섬들이 있거든요. 오키나와 가는 섬들이 있어요. 이번 큐슈에 가까운 섬들 거기서 사탕수수 사토우키비인데 일본에서는 사토우키비 해가지고 흑설탕을 만들었대요. 흑설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 본토에 팔아서 돈을 벌었다든가 그런 것도 돈 많이 벌었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츠마 같은 경우는 무역도 좀 했습니다. 딴 나라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고 무력도 생기죠. 돈이 많으면 무력도 생기는 거야. 무력이 있어야 돼. 부국 강병이잖아. 부국 다음에 뭐가 강병이 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부국 다음에 강병이 다 기본인 거예요. 국제정치의 그거기 때문에 지금 무슨 조약 얘기하잖아요. 조약이야가 틀어지면 없어지는 게 조약인 건데. 하여튼 강병을 한 겁니다. 그다음 초슈도 마찬가지. 시모노세키가 있으면 거기 조금 해협이 되게 좁습니다. 나중에 다음 강의가 있습니다. 그 그림님. 그 좁은 걸 지나가는 무역을 통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여기도. 그래서 나중에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유신을 이끌게 된 세력이 여기에서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경제력을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렸고 경제를 통해서 힘이 세진 거죠. 무력 같은 거, 무기도 많고 수입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사람들하고 이 초슈 같은 경우는 그 조정의 어떤 귀족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귀족하고 결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츠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의 관백의
와이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정치에서 기본적으로 둘 다 너희는 정치하지 마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규정을 해서 260년 동안 정치를 안 하고 왔는데 이제 정치 전면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기본적 원칙은 막부 타도는 기본 원칙인 거예요. 260년 탄압을 당했기 때문에. 자, 뭐 탄압을 무조건 당한 건 아니고. 자, 탄압 맨날 당했으면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저번 강의에서 제가 빼먹고 1시간 40분짜리 날려버렸어. 그 다음에 오늘 똑같은 말 어떤 말을 기억이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해봤습니다. 자, 하나하나의 사항도 더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그런 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인물사라든가 뭐 사건사라든가 그런 것도 할 생각인데, 어떻게 지금처럼 하는 게 좋을지. 근데 지금처럼 하는 건 이어나가고 얼마 전에 낭독도 했는데 그런 것도 해보고 젊은 분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젊으신 여러분들 들어와서 한번 공부해보시고. 자, 한자가 정말 일본은 바글바글하죠. 한자 힘이 없으면 일본어는 안 돼요. 우리는 한자가 이제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학교 한자 교육도 지금 한문이라든가 그런 필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긴 한데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는데 한자 교육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 글자도 몰라도 돼요. 쓸지 몰라도 되고 그래도 괜찮아. 근데 한글만 가지고 한자 교육하는 게 있어요. 뜻을 교육하는. 제가 그런 구상한 적도 있는데 근데 이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정말 확실히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힘내서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어찌됐건 여러분이랑 즐거운 것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갑자기 다른 독립 강의라는 거 내가 중간에 끼워넣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랑 좋은 이렇게 저도 유튜브 보고 즐거워하는 게 있으니까 저도 좋아하는 동영상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즐기고 그리고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할 게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표를 하나 세우셔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그걸 하면 내가 좀 어느 정도 그냥 마냥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는 마냥 즐겁지는 않아요. 이거 만들 때도 힘들어. 강의를 한 다음에 제대로 했나 걱정되기도 하고 특히 역사 같은 경우는 자, 너무 홍보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꼭 뭔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거의 이제 좀 해서 400 구독자가 되거든요. 6개월, 7개월 정도 됐는데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조금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계산을 좀 해봤어요. 아직 쓸데없는 얘기라 들으세요. 외대 학생이 한 해가 정원이 4,000명 된다고 치고 한 학교에 4학년까지는 16, 16,000명 돼요. 되게 많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16,000 되면 제가 이제 교양 강의로 하면 많을 때는 25, 적으면 16, 7 정도 보통 일본 문학 이해 같은 들어오거든요. 땅 큰 학교 같은 데서 뭐 200, 300 들어온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다른 얘기고. 그러면 20명이 들어온다고 치면 그걸 비율로 하면 제가 한국 국민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한 7만 구독자는 될 수 있을까? 이 비율이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엉터리니까. 근데 억지로 그렇게 하면 7만 구독자가 지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문학 강의 그런 강의들은 평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거, 상호작용하는 거가 좀 다르죠. 저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으니까. 상호작용 하기 싫어. 그냥 들으세요. 자, 상호작용 하고 싶으시면 칭찬해 주세요. 칭찬. 홈에 때 그다사이. 자, 상처 많이 받다 저도. 간은 작아가지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나머지 안 했던 부분 이번 채워놨습니다. 관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힌터 가지고
기본적으로 즐기는 거죠. 이런 역사 얘기를 들어보고 상대방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커다란 성에 하나 더 벽돌을 얻는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두 가지를 지금 4편으로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너무 번잡한 느낌이 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거를 붙이려다가 1시간 40몇 분짜리 날려먹은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 여러분 오늘도 제 얼굴 잘 안 나와도 괜찮죠? 화면이 잘 나와야 되니까. 하여튼 저도 국리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국리가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고 그냥 깨끗한 화면 보면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건 되게 싫은 것 같아요. 그냥 수업하는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다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는 그냥 쑥 넘겨주세요. 괜찮으세요? 본문만 보시고 자 다음 강의 어떤 걸로 갈지 다음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일본의 인어 이야기 닌교 여러분 로렐라요 있잖아요. 거기에 인어 이야기가 그거보다 일본이 40년인가 50년 더 빠릅니다. 일본 인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그걸 할까 아니면 우리 바람둥이가 되고 싶어하는 엔지로라는 그 아주 백만장자의 아들 외동아들이 자기는 바람둥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못생긴 녀석이 그런 되게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엔지로 이야기를 할까 지금 싶습니다. 그 원문 좀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뭐 할지 잘 또 생각해보고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이렇게 쓸데없는 걸로 만들지 않았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츠가레 사마 되시다. 일본 같으면 다음 동영상에 뵙시다. 즐기러 도가데 오아이시마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일본 동화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럼 따라하셔야지. 그러면 언어는 모방이니까 모방을 잘해야지 말을 잘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좋은 재미있는 거 재밌어야 되는데 동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